오늘의 작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작전의 제목, JP 모건 앞으로 25일 기간 내에 유가의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4월 전에 유가 방향성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 거죠.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말하는 저 25일 기간을 한번 보고 그 이유를, 그다음에 도이체방크도 똑같은 약간 유사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이게 좀 재밌고 살펴볼 만 하더라고요. 두 개를 좀 보고 유가의 흐름 또 대응 전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JP 모건이 자꾸만 25일을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25일이면 그러니까 3월 내에 결판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왠가 그걸 봤더니 현재 이제 중동에 산유국들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제 산유국이 한 7곳 정도가 이제 빅7이 있는 거죠. 거기엔 사우디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산유국들이 생산은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생산된 원유를 수출은 못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육상의 저장 탱크에다가 이렇게 뽑은 거를 이렇게 넣어놓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든 국가들의 이 육상 저장 탱크를 합친 것이 한 3억 4,300만 배럴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생산된 원유를 쟁여놓고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땅에 있는 저장 탱크에도 쟁여놓을 수가 있는데 이제 배에다도 이제 유조선에다도 이제 채워가지고 기름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걸프에 떠 있는 이제 해양 정박 선박이 한 60척 정도가 되고 여기에 5천만 배럴을 이제 실어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JP 모건이 25일 내에 판가름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전체 산유국들이 생산해서 쟁여 놓을 수 있는 게 4억 배럴이잖아요. 이 4억 배럴을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25일이라는 기간이고, 그런데 호르무즈가 만에 하나 3월 말 25일 후에 뚫리면은 좋은데 뚫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거기에서 25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유 아무리 생산을 해내도 그 원유를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뭐 해수욕장, 풀장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풀 캐파가 차버리면 이 산유국들의 원유 시설들을 강제 감산, 셧다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이 원유 시설도 한번 이 감산을 한 다음에 다시 재가동할 때는 막대한 비용과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채울 수 있는 게 25일입니다. 저희 아까 뭐 그림을 보여주셨는지 옆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저장 탱크라는 게 뭐냐면 웬만큼 산유국들 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같은 데다가 거기다 원유를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이제 꽉 찰 만큼 꽉 찬다는 겁니다. 25일 내에. 그리고 저기 채우고 선박, 유조선에 다 채워봤자 이제 25일밖에 안 되는 거여서 만에 하나 25일 내에 봉쇄가 안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란이 4월까지도 저 호르무즈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브렌트유 기준으로 JP 모건은 배럴당 120불을 지금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브렌트유가 한 120불이면 WTI는 한 100불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유가 100불 시대는 세계 경기 침체를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JP 모건은 저 25일 4월까지 안 풀리면 호르무즈가 100달러 이상을 이제 이렇게 본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또 하나 유가 흐름을 본 보고서가 도이체방크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근데 이것도 약간 재밌고 놀라운 게 뭐냐면 변수는 다른 게 아니라 이란이 귀뢰를 설치하고 쓰느냐 마느냐가 유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구만 하고 있지만 걔네들이 기뢰를 쓰겠다라든가 기뢰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뢰를 쓴다라고 하면 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게 이제 도이치방크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2주 내에 아주 잘 되는 경우입니다. 아, 이란도 그냥 물밑 접촉하고 타협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다음 주 말께 이란이 이제 우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켜 줄게 이제 이렇게 푸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뚝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75달러 선에서 꾸준히 머무는 이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정세만 취해도 세계 경제는 다시 취고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도이체방크는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번째를 가장 높게 봤는데 두 번째는 뭐냐? 봉쇄는 장시간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유진을 하되 여기 기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뢰에 대한 이야기를 이란군이 빼놓는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기뢰가 없으면 뭐가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미국 호위함이 한때
호의를 한다고 했다가 그게 쑥 들어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뢰만 없으면 미군이 이렇게 호의를 하더라도 이게 큰 사단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미군도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군이 희생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그 호의했다가 이 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인데 기뢰만 없다면 미국 해운도 호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도 자기네 원하는 소수 선박들을 이제 통과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보험을 지금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지고 운임료가 비싸진 거거든요. 그거 역시도 이제 싸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이란이 막고 있기는 하나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 밑에서 그러니까 $80에서 $100 정도까지 할 거고 아마 도이체방크는 요 정도 선 뭐 한 80, $85, 90 요 왔다 갔다 여기에서만 유지될 것이다. 이제 이걸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세 번째는 좀 암울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정말 사활을 다 걸겠다. 여기에 전면전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란이 갖고 있는 대규모 기뢰를 총동원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미 해군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뢰는 뭐 이게 약간 지금 요격이랑 다르게 미사일과 한 발 맞으면 끝 게임 셋이고 그 피해 나오고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욕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서 말한 JP 모건의 25일과 맞춰서 사우디는 강제 감산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해법이 우리 전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이 지금 쉐일 오일 있다 하는데 일단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지금 쉐일 오일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니까 유가 원유 쓴다, 쉐일 오일 쓴다라고 하지. 만약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해가지고 당장 레임덕 가버리면 이제 세상은 신재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누가 쉐일 오일 투자하겠습니까? 이것도 불가하고 뭐 그렇다고 지금 또 하나 어제 나온 해법은 러시아를 꼬셔가지고 러시아 원유를 뭐 쓴다라는 해법도 있던데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 전범 국가잖아요. 그럼 러시아 원유를 갖다 쓰는 게 해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이란이 강력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기에 기뢰까지 동원할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고 배럴당 이제 $200 이야기가 나왔던 최초의 뭐 골드만삭스도 이야기했던 그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란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나가느냐는 역설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JP 모건은 이번에서 이게 정권 교체를 완전히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두드려치지 않고 뭐 약간 정권의 이양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빠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도이체방크도 트럼프 본인이 아마 누구보다도 유가 급등의 위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게 정말 $100 이상으로 가게는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타코를 한다. 그럼 11월 선거는 오히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쥐약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더 강경하게 나가든 타코를 하든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온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특이한 점이 시장을 반등했을 때 방산, 정유, 해운이 죽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약간 수상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실질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JP 모건의 25일의 기간 그러니까 3월 말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4월부터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기승전 유가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유가만 딱 보시면은 이란전 관련한 뉴스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WTI 직전 이제 제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정유 뭐 이런 거는 너무 아시니까 직전 고점이 $78.8였거든요. 이제 장중에 지금 80 갔다가 다시 $78 왔는데 만에 하나 $80 레벨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저는 정유주를 따라가지 말고 신재생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가는 쪽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정유를 한번 막 난리를 쳤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의 마음들 또 큰 손들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산업 투자하는 쪽도 신재생으로 많이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서 $80 이상 가면 정유주를 따라가지 말고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제 이 뉴스가 완전히 묻혔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7개 빅테크들이요. 백악관에서 미 정부와 전기료 납부자 보호 서약이라는 거를 다 7곳이 서명을 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가 만드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니까 여기에 나온 전기의 수급을
니네가 챙겨라. 그럼 만약에 너네가 너네 스스로 전기를 못 만들면 돈으로 때워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빅테크 입장에서는 자기네 스스로 전력 공급처를 만들든 아니면 안 만들면 기존의 전기료를 다른 레벨을 통해 가지고 몇 배를 더 비싸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비싼 돈 내겠습니까? 이제 이참에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원을 확보하게 될 텐데 원전도 중요하고 SMR 중요한데요. 이거 몇 년 걸립니다. 트럼프 지나고 완성이 되는데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잖아요. 2년 내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 태양광 쪽이 이거는 8개월 내에 건설이 가능하거든요. 좀 많이 이런 빅테크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전기료 납부자 보호 서약에 대한 이슈와 신재생도 함께 보면 좋겠다. 이런 제언도 투자 아이디어도 드리고 싶습니다.